2023년 9월 15일 오후 5시 10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64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함성민입니다. 네, 이준성입니다. 네, 오늘 5명이서 녹음을 시작하고요. 한 명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이따가 정식으로 좀 소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이 좀 늦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번 주 녹음이 괜찮더라고요. 진우가 오늘 안 나오긴 했는데 네. 진우의 포텐을 좀 끌어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얼마나 이제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 내가 잘한 거다? 네. 제가 진우 끌어내고, 네. 음.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A매치 기간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A매치 경기가 있었고 웨일스전도 여기서 얘기를 안 했나요? 했을 겁니다, 웨일스전은. 여튼 그런 경기도 있었고 이제 클린스만 감독 때문에 말이 많은데 클린스만 감독 정도면 이제 따로 한번 빼서 얘기해도 그래도 되고. 이따 들어갈 김악범까지는 아니더라도 김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학범. 네, 클린스만 특집. 이제 그런 코너가 있죠. 유튜브에 유명한 컨텐츠 있잖아요. 개그맨의 상. 그런 코너들 이제 약간 다큐식으로 유행을 하는데 제가 클린스만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쭉 해서 분석하나요? 이제 김학범 스피노프. BJ 클린스만으로 해서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스피노프를. 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좋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너는 누구냐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멤버 지원서를 보면서 질문하고 얘기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한 6개월 정도 됐죠. 성민이랑 이제 진우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처음으로 이제 또 신규 보안이 들어왔습니다. 와, 저 들어올 때 안치지 않았나요? 네. 일단 먼저 이렇게 프로필을 보고 지원서를 보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자가 축구 볼 때 새로운 동아리원으로 합류하게 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0학번 김강무입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01이 이제 3명 정도 됐고. 제일 많네요, 이제. 제일 많고. 점점 이제 고인물의 냄새가 난다. 별로다. 이제 뉴페이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뉴페이스 맞잖아요, 뉴페이스. 그러니까 학교 기준으로 보면 20학번? 좀 애매하다. 애매한가요? 네. 진우처럼 완전히 좀 파릇파릇하고, 이제 지금 승현이 머리처럼 새싹이 돋아나는. 네. 요런 친구들이 좀 오면 어떨까. 진우도 파릇파릇하진 않은 게, 진우도 한 따따복하지 않았어요? 걔도 썩었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지원서 바탕으로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지원서에도, 여러 가지 축구 질문 같은 것도 적어 놓고,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걸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가 묻는 질문 이제 좋아하는 팀 항상 물어봤을 때 보통은 프리미어리그 팀, 라리가, 분데스리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진우가 세리에가 있고 한데 일단 K리그를 먼저 적어줬어요. 네. 일단 좋아하는 팀이 울산현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울산현대를 언제부터 어떻게 좋아하게 됐나요? 사실 이제 경기를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최근에 이제 제가 직관을 많이 가면서부터 좀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 전부터 사실 울산에서 쭉 살았기 때문에 울산현대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문수구장 직관. 네, 맞죠. 문수구장이 좋긴 해요. 경기장이? 경기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울산현대 그러면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올해도 경기를 좀 찾아보고 있는 편인가요, 그러면?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늘 요즘 마음에 들지 않나? 네. 지금 한간에는 우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포항이 많이 치고 올라온다. 쉽지 않죠. 이번에 또 최근에 있었던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많이 좋지 않았고 그렇죠. 전북 현대전도 제가 보러 갔었는데 경기는 이겼는데 거의 졌어요. 네. 사실상 내용을 놓고 봤을 땐 그래서 진짜 리그 우승도 못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울산 오랜만에 또 K리그 얘기 나와서 하니까
내일 있는 대전 경기는 어떻게 보시죠? 울산이랑 대전. 네. 일단 울산 제가 대전의 경기력 이런 게 어떤지는 사실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울산만 울산 놓고 네. 보면 쉽지 않다. 아, 쉽지 않다. 네, 울산이 최근에 진짜 이게 어떻게 K리그 1위 팀의 경기력인가 싶을 정도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이길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K리그 팬을 저희가 좀 찾았었는데 그때는 한 명도 안 나오고 맨날 K리그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만 좀 있고 누구였죠? 그 성남 좋아하시는 분 성남 있어요. 그분. 성남의 아들 황희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김지수. 네, 그분 탈퇴하셔가지고. 아. 네. 그런 사람만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K리그 팬이 이제 저 말고도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해외 팀 중에서도 팔로잉하거나 좋아하는 팀 있나요? 경기를 좀 자주 네. 찾아보게 되는 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토트넘. 경기를 많이 보고 있고 또 이제 팬이라고 하면 보통 경기를 졌을 때 이 팀이 졌을 때 좀 해탈하게 되고 그쵸. 좀 짜증이 나는 팀이 보통 팬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바르셀로나 역시 근본 있는 형님은 다르다. 역시 미컴. 이제 또 사회와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맞죠. 굉장히 정말 들어오자마자 잘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뉴페이스 들어와야 된다면서요. 뉴페이스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제대하면 다 뉴페이스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축구 볼 줄 아시는 분이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그래서 좋아하는 선수 이제 메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메시는 좀 전형적인 답변이죠? 아니죠. 아니 왜 아니죠? 메시야말로 인기 많은 선수니까. 바르셀로나 그 자체 그리고 그쵸. 축구 그 자체. 그쵸. 인터 마이애미 소속의. 그죠. 네, 굉장히 또 8회 발롱도르와 8회 피파 올해 선수는 유력한 유력한. 그런 인물이다. 그래서 뭐 축구 볼 줄 아시는 분은 역시 선택지도 다르다. 일단 울산 현대 축구 호흡 팬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울산 울산 좋아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성남 사람이어도 성남 경기 잘 안 봅니다. 네. 그건 그렇지. 집 앞 3분 거리에 탄천이 있어도 가지 않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앞으로의 활약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메시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제 챔결에서 맨유 상대로 골을 넣고 이겼을 때부터 맞습니다. 메시도 좋아하게 되고 바르셀로나에게도 약간 응원의 감정이 느껴진 것 같은데 네. 좀 힘들어요. 여기 바르셀로나 팬이 한 명 있는데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이 사람이. 저는 강성은 아니고 사실 저는 이제 레바민 다 좋아합니다. 맨시티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레바미 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넨 팬 제가 이제 미넨 또 팬카페 정회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넨 팬카페 들어가면은 바르셀로나 역겨운 새끼들하고 자기들끼리 까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정작 미넨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 바이온 강하다. 저희는 이제 워낙에 이제 항상 얻어맞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바이온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바이온 팬들은 또 이제 키미가 최근에 사비가 또 되게 이상적인 선수다, 롤모델이다 얘기를 했는데 또 막 또 키미 데리고 가려고 엄프라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 강성은 아니고 바르셀로나의 이제 약간 제가 피가 색깔이 두 개라서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네. 병원,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병원을 같습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싫어하는 팀, 뭐 싫어한다는 게 좀 과격하니까 좀 불호인 팀을 또 물어봤을 때는 전북현대 얘기해 주셨어요. 네. 단순 라이벌? 현대가 더비? 그렇다고 봐야죠. 아. 또 저번에 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직관 갔을 때 이제 경기장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호간의 이제 그렇죠. 그런 코멘트들 있잖아요. 네. 팬들 간에 그런 걸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더 싫어졌습니다. 전북현대가. 그럴 수 있죠. 전북현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불호인 선수에서 루카쿠 얘기해 주셨어요. 루카쿠는 어떤 것 때문에 뭐 다 싫어하긴 하겠지만 사실 루카쿠도 싫은데 루카쿠 같은 느낌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런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팀 분위기를 망치는 주범 이런 선수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때문에 약간 루카쿠 스타일을 또 누가 있을까요? 다른 팀 분위기 망치는 네. 거죠? 우뎀 아, 미친놈이죠. 네. 뭐
왜 미친놈이죠? 도라이 새끼죠. 도르트문트 때 얘기하는 거죠? 바르셀로나 때도 그런 거예요? 바르셀로나 때도 이제 나갈 훈련 때? 태업하고 지각하고 그쵸, 그쵸. 거의가 일상이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맨날 이제 찡찡거리고 그게 이제 항상 일상이었던. 감독을 너무 순한 사람 만나서 그렇습니다. 누가 순했죠? 바르샤 감독들 빡센 느낌, 쿠만 말고는 빡센 아니, 느낌이. 쿠만이 제일 유효했습니다. 아 그래요? 쿠만은 이제 이적 통보만 조금 빡세게 하고 오히려 빡센 건 사비가 제일 빡세죠. 쿠만은 그 이적 통보 막 다 전화 돌려가지고 뭐 너는 내 계획이 휴가하고 없다고 있는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빡센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생긴 것만 이제 전사처럼 생겨서 그렇지 좀 그렇게 빡센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 같은 유형도 말이 되겠네요. 레바는 지금 바르셀로나 종신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미넨 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진우의 영원한 적인 슈크리니아르. 아 슈크리니아. 아니 슈크리니아는 근데 분위기를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러던데요, 진우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망치는 않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를 망치다고 생각하던데요. 그 뭐 챔결 뛰고 싶다 막 그런 발언도 아, 그렇고. 네네. 저번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네. 뭐 파란색 피가 흐른다. 를 이제 거의 원수로 삼고 있죠, 진우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싫어하는 선수, 약간 팀 망치는 선수, 뭐 좋아하는 선수였겠죠. 항상 이적할 때 뭐 말이 많은 선수도 있고, 와중에 뭐 말이 많은 선수. 이거 팀 산초 같은 애. 아 그쵸. 분위기 망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맨유에서. 맨유 팬이 지금 없긴 한데, 뭐 그런 선수를 좀 싫어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트래블, 뭐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래블 때부터 축구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입문 시기가 잘못됐죠. 14, 15면은, 그때가 이제 바르토메오가 부회장일 때 그때 이제 저도 비슷한 시기 저는 바로 이제 한 시즌 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뭐 선배인가요? 선배인 걸 본인이 지금 어필하는 건가요? 뭐가 중요 나이 저보다 훨씬 오래전에 박지성 때부터 모셨던 분인데 저랑은 또 비할 바가 아니고 굉장히 또 잘 입문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명의 면접을 봤는데 이제 우리 김강무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부터 녹음을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첫 번째 코너 마무리 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 김악범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코너죠? 이거 뭐 준석이 주도하에 준비된 코너인데 뭐 준석 씨가 진행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이 코너의 탄생 계기는 원래 이제 나스리 또 제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나스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뭐 바쁘기도 하고 학기 초라서 바쁜가요? 네, 그 술도 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원래 보통 밤에 경기를 보거든요. 이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써가면서 경기를 보는데 좀 그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할 바에 좀 평소에 좀 다루고 싶었던 코너. 이제 축구계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코너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뭐 사실 뭐 궁금한 이야기 Y나 아니면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지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뻔해서 김학범 신선하긴 해요. 네. 김악범. 김학생에 만드는 악동 범죄자 축구 선수들 네, 어. 이렇게 해서 김학범이라는 코너를 새로 런칭을 하게 됐고 이 자료들 중에서 이제 뭐 물론 뒤에 나올 뭐 K리그 승부조작 이런 건 사실 좀 나무 위키에 긁어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뭐 이때 완전히 상황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벤제마라던가 아니면 애슐리 콜 이런 사건들은 제가 전에 이제 코너를 한번 제안하려고 좀 써놨던 내용들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이 대본 보면은 좀 말 자체가 이제 음슴체로 돼 있죠. 제가 준비를 좀 했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자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유명한 선수들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범죄자인 경우에 뭐 벤자민 멘디처럼 무혐의로 풀려나는 경우들도 있고 안토니처럼 좀 미결인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선수들은 제외를 했고 실제로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선수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 악동하면은 경기장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선수도 있어 밖에선 잘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부터 갈게요. 일단 조이 바튼 굉장히 또
적인 선수로 유명한 사람이죠. 제가 분조장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사례들을 보면 그냥 때리는 걸 좋아하는 게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조이 바튼 잘했죠. 꽤 잘했습니다. 뭐 맨시티에서 뛰었었고. 그래서 근데 사람을 존나 때리는 놈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이 바트는 제가 알기로는 이 피가 전사의 피인가요? 그 핏줄이 네. 좀 인성 쓰레기의 핏줄이다. 그런 게 있어요? 핏줄. 그러니까 뭐 집안 그러니까 대대로 집안 내력에 범죄자가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좀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맨시티 시절에 팀 동료였던 오스만 다보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거 사진을 좀 찾아보면 아실 텐데 거의 이제 얼굴은 거의 형체는 유지되어 있는데 그냥 거의 불어 터진 정도로. 왜 때린 거예요? 그냥 때린 거예요? 몰라요. 그거는 이제 알려지지가 않았고 뭐 한간에는 뭐 오스만 다보가 훨씬 크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키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그냥 뭐 덩치도 비슷한데 그냥 되게 좀 흑인 선수라서 되게 좀 덩치가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약간 대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의 뭐 반 맞아 죽은 수준으로 맞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구치소 감금 선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 크리스마스 파티 때 이군 선수인 제이미 텐디의 눈을 시가로 지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이제 뭐 시가 갖고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이제 눈에 가까이 됐다고 이렇게 후술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당한 제이미 텐디는 성범죄로 이제 연루가 되었다는 후문이. 똑같은 애들끼리 장난친 거죠. 그리고 이제 태국 투어 시기에는 15세 에버튼 팬을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팬한테 먼저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냥 서로 장난치다가 했거나 먼저 맞았는데 지가 더 때렸거나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음주운전으로 다리 골전상 입히고 뉴캐슬 이적 후 리버풀 팬을 폭행해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그러니까 뭐 그냥 깡패죠. 네, 축구 선수라고 보기엔 조금 힘든 인성인데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지인이 조이 바튼이다. 친하게 사람을 존나 때려요? 근데 자기한테는 안 해요. 본인한테는 안 하는데 나한테는 안 네, 해요. 남들은 이제 술 먹다 개 때리고 이러면 그러면 친구 하시겠습니까? 지금 못하죠. 아니 만약에 같이 친구인데 뭐 어디 술 먹으러 갔어. 그럼 맨날 얘 때문에 사고 터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평에 놀러 갔는데 펜션에서 옆에 시끄럽다고 가서 때리고 벽을 막 뚫고. 네. 근데 제가 지금 조이 바튼 좀 변호를 하자면 변호사예요. 이게 너무 나쁜 사람으로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왜죠? 나무위키를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쁜 사람이 아니죠? 일단은 가장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은 모범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교 밖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류는 안 했어요. 훈련 워크 에틱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결혼 후에 뭐 스캔들 이런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술도 안 먹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개를 하는데, 술을 안 먹는데 왜 음주운전으로 다리 걸쳐서 죠 몇 번의 1년의 사고 이후로 술을 멀리 한대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변호를 더 하자면, 제가 아까 핏줄이 좀 더럽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사는 동네가. 그럼 자기는 왜 말한 거죠? 아니, 근거가 없는데? 그런 썰을 들었는데 아니었고, 살던 동네가 막장 동네라고 해요. 그럼 이래도 됩니까? 그래서, 할머니의 엄격한 교육으로 겨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복 동생 한 명은 흑인 청년을 얼음 송곳으로 찍어 죽였대요. 네.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촌 2명은 그 동네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을 됐대요. 그러니까 조이 바트는 그나마 사람을 교화시켜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엇나감은 봐줄 수 있다. 방황 정도. 네. 성관용이 인천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른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저는 이거는 핑계다. 그냥 사람 자체가 악한데, 그러니까 그나마 절제돼서 이 정도지 나쁜 사람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민이 형도 이제 외국 생활을 또 했었는데, 예, 그렇죠. 본인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없었습니까? 눈을 시가로 지져버리는 아니요? 거요? 그러니까 막 때리고, 학생 때. 그러니까 막 길에서 시위부 좀 때리고. 그런 애들 있죠. 네. 근데 그런 애들 주변에 한 명쯤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조이 바튼 친구 나쁘지 않다. 보디가드처럼 친해지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리고 강무 형 이제 처음 오셨는데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첫 코너가 이래가지고 네. 이런 사람은 없죠. 친구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는 좀 힘들고.
근데 막 자기한테는 막 본인한테 운동도 알려주고 막 되게 잘해줘요. 근데 남만 보면 때려. 아 근데 그게 보는 것 자체로도 그렇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쉽지 않다. 맨날 들락날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깡통에서. 뭐 그렇겠죠. 한 6개월씩 살다 나오고. 네. 네. 네, 그래서 뭐 조이 바튼 한번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도둑입니다. 이 미첼 펜세라는 선수인데 아. 이 선수는 좀 되게 독특해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이라 이제 근본 있는 성남이라 시절에 자기 학습 700만원어치를 금고에서 들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도망갔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근데 네. 그 K리그 오는 용병 정도면 돈 많이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뭐 뭐 본인에 따르면 뭐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들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 A매치 기간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서 잡혔다고. 그래서 이제 뭐 성남구단이랑 화해하고 뭐 이제 그냥 수표 받고 국대에서 제명시키는 조건을 보내줬다고 하는데 본인은 계속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 구단 사무실 가서 돈 갖고 나오고 진짜 구단 공금을 갖고 훔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냥 잡혔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선전 뛰러 왔다는 게 좀 까먹었을까요? 그냥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가끔 이게 생각 없는 이 클린스만처럼 본인이 해외에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애슐리 콜. 아 애슐콜 범죄자인가요? 불륜이면 범죄 아닌가요? 불륜이 불륜이 범죄인가요? 범죄인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아니, 근데 범죄인가요? 원래 우리나라도 구속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원래 간통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폐지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지가 됐었는데 어쨌든 범죄 준범죄. 준범죄야. 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셰릴 트위디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녀석으로 꼽혔던 사람을 두고 발화를 펴서 이제 루니 뒤에 얘기할 이제 존 테리 해서 3대 불륜으로 꼽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슐리콜 불륜은 좀 유명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총 사건. 저는 이게 그냥 감정적으로 쏜 줄 알았어요. 생각 없이.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FA컵 4라운드에서 첼시가 탈락을 하고 나서 이제 애슐리 콜이 훈련장에 공기총을 들고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사실 그 합법적으로 구매가 되는 총이고 다른 PL 선수가 그 친구가 선물을 해줬는데 이게 포장지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모르고 깐 거죠. 근데 다른 선수가 먼저 갖고 장난을 칩니다. 근데 콜이 만지다가 안에 총알이 없는 줄 알고 이제 그냥 막 이제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인턴 직원의 옆구리를 스치는 총알이 나갔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뭐 그렇게 치명상을 입진 않았고, 근데 인턴 사도 좀 미친 게 뭐냐면 자기 옆구리 총알을 구내식당 직원에게 자랑을 했대요. 아 이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자랑을 하죠?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 당할 뻔한 거잖아요. 근데 자랑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운 좋게 썰 푸는 거죠 그냥. 썰 푼다. 애슐리 콜한테 공기총 맞은 썰 푼다. 아, 콜한테 맞으면 더 좋나요? 아니 뭐, 콜한테 유명한 사람이. 술 안주가 되는 거죠 그냥. 야 콜이랑 내가 총싸움을 했는데 얘는 이 사람은 총싸움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앉아있다가 맞은 겁니다. 아 친구들한테 더 과장해서. 아, 친구들한테는 이제 콜이랑 놀다가 황해 무협자 마냥 놀다가 그 맞았다. 암살 이정재처럼. 그 총구가 구멍이 뚫려. 네. 그런 것도 하고 놀 수 있고. 네. 이제 다음 진짜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범죄자. 아담 존슨. 아 이 사람 좀 리버풀 출신 선수죠. 리버풀에서 뛰었었고 썬더랜드에서 뛰었었고. 자, 그래서 썬더랜드 시절에 이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때 당시에 피파 3에서 아담 존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여러 축구 게임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이 범죄가 성매매만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15세의 썬더랜드 열성팬 소녀를 자신의 차로 불려 구강 선교를 요구했던 중범죄였다 라고 하네요. 아하. 변태죠? 예. 거기다가 그 이제 정정을 하나 하자면 리버풀 출신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리버풀 출신 존스는 글렌 존스. 아, 그런가요? 어깨 이만하네. 네, 아담 존스는 뉴캐슬 출신입니다. 아, 맨시티에서도 뛰었고. 리그 우승도 했습니다. 언제 했죠? 1112. 아, 맨시티에서? 네. 아, 계속 리버풀로 착각을 하니까 이 우승을 언제 했는지. 네. 그래서, 국대에서도 뛰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꽤 잘했다라는, 나쁘지 않았다고 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제 범죄자. 신놈이었죠. 그리고 출소를 이미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사람도 축구계에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출소를 했다고 보석금으로 석방이 됐고 아내랑 재결합을 했고 둘째가 생겼다 라는 미러지 보도가 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성범죄자 그 와이프들은 자기 남편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거. 그럼 뭐 그런 그럴 수 있다. 심리적으로 네, 그렇다. 뭐 그 조두순 아내도 이혼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두순은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다 속사정을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거랑 관련해서 그 시구르도손 무혐의 아닌가? 그 무혐의인데 그런 파장이 한 번 있었죠. 네. 비슷한 얘기 일례로. 꽤 많아요.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네. 맨디. 네이마르도 한번 연루된 적 있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이마르는 뭐 몰랐는데. 꽃뱀한테 한번 호날두도 있었고. 네. 네. 꽤 많은 선수들이 좀 성적인 문제로는 좀 많이 연루가 되는 것 같아요. 다니 아우베스. 네, 다니 알베스는 지금 아마 재판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범죄 특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선수. 이 선수는 이제 다음 편에도 등장을 할 예정인 마리오 발로텔리. 아 발로텔리. 사실 범죄자는 아닙니다. 범죄까지 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그냥 도라이죠. 그쵸. 자, 일단은 여성 교도소에 차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기는 길을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대요. 한국에서 이러면 바로 이제 매장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 그 벽에다 박았을걸요? 차를 밀고. 아. 그런 걸로 아는데. 네.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뭐 백승호 정도 되는 선수가 이렇게 했다. 백승호가 청주 여자교도소에. 네. 그러면은 아마 제명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겠죠. 근데 이제 뭐 발로텔리 그냥 넘어갔대요. 자, 그리고 팀 FA컵 우승했는데도 파티를 안 가고 밀라노 클럽 가서 쌈박질을 했다. 이건 뭐 범죄라기보다 도라이 짓을 한 거죠. 워낙에 또 정신세계가 독특한 선수였으니까 뭐 Why Always Me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서 폭죽 파티를 하다 집에 불을 냈고요. 이제 마이카 리차즈랑 같이 폭죽 파티를 하다가 서로 폭죽 들고 추격전도 했다. 그러고 다음날에 멀티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한 선수죠. 사실 재능만큼은 한따까리 했던 선수인데. 네. 그리고 2012년 2월경 경기 48시간 이전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친구와 인도 음식점 가서 카레를 먹고는 주방에서 쓰는 요리기구로 칼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아서 구단 측 징계와 벌금 하나로 약 2,700만 원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이건 좀 신기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한양대에서 좀 유명한 뭐 끄트머리 집이라고 합시다. 끄트머리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프라이팬으로 칼싸움을 하다가 경찰이 와서 이제 벌금을 낸. 이게 경찰이 온 건가요? 경찰 왔다고. 네. 그러니까 칼싸움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죠? 그쵸. 내 친구라. 네, 뭐 애도 아니고. 발로텔리는 제 생각에 사람이 나쁜 게 아니다. 네, 사람이 나쁘진 않아요. 도라이죠. 그냥. 생각이 없다. 네. 그러니까 생각이 좀 독특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발로텔리 그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맨시티 있을 땐가 구단 유스 선수한테 그 옷 벗고 다트 던져가지고 맞아요. 사람한테. 맞아. 다트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범죄 도시에서 살고 계신. 네, 일단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네. 자, 오자마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 친구가 조이 바튼이다. 친구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줘야지 조이 바튼을. 그러니까 뭐만 하면 이제 빡치면 때려. 그리고 막 이제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서 이제 막 피떡이 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이랑 친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 빼고는 다 멀쩡한데. 그런 애가 실제로 저 고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네. 좀 있었는데, 역시 친해지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한테는 되게 잘해줘요. 남한테만 난리치는. 어떻습니까? 그런 애들 제가 실제로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같은 반인 적도 있어가지고 처음엔 그냥 친하게 지냈는데 다른 애들한테 뭐 하는 걸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네, 이로써 뭐 인천에 산다고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네, 누가 이제 그 안 좋은 동네 살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데 교화로 이제 조이 바튼이 괜찮았다고 주장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호나우시뉴 넘어가겠습니다. 호나우시뉴는 뭐 사실 현역대에서 뭐 클럽 자주 다니고 사생활이 좀 문란한 선수로 유명했는데
그냥 최근에 좀 이제 헤드라인에 많이 나왔죠. 일단은 자국 여권을 몰수당한 상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파라과이 호텔에서 잡혔다. 호텔인지 뭐 기억이 안 나는데 파라과이에서 잡혔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호나우진이가 바보라서 몰랐다 라고 얘기를 했고, 뭐 진짜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석금을 내고 출소를 했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암호화폐 사기에 연루된 논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형과 함께 구 아이바 강에서 낚싯배 부두를 지으려다가 보호구역 내에 짓는 바람에 불법 건축 혐의로 벌금형에 대출로 인한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까지 지게 돼서 돈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여권 압수당한 얘기를 했었고, 뭐 이유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막 출장 다니고 광고 찍고 그 다음에 뭐 신발 홍보하고 하는 등 수입이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은 안 잡히니까 이제 재산을 숨겼다. 그러니까 이제 뭐 탈세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나우지뉴도 이제 뭐 현역 때 굉장히 또 화려했던 선수지만 이렇게 좀 말로가, 특히 브라질 선수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진유 하면 생각나는 거는 이거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사 났던 건데 여자친구인데 쌍둥이 여성 둘 다 만난다. 일란서 쌍둥이.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둘 다 이상형,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쌍둥이랑요? 네. 둘 다 오케이 하면. 자. 네. 그리고 호나우진이 얼마 전에 한국 왔었죠? 네. 네. 지금 한국에 있을 거예요. 아, 지금도 있나요? 네. 한 달 전에도 왔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뭐 레전드 매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마테라치 그렇죠. 칸나바로.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째 선수죠? 카림 벤제마. 벤제마. 아, 이제 좀 발롱 압수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은 무면허 난폭 운전만 4번을 걸렸습니다. 벌금 2,300만원에 면허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이게 무면허라기보다는 면허 이제 갱신이 안 됐는데 216km로 운전을 했대요. 신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발부에나 섹스테이프 유출 사건. 아, 이건 유명하죠. 요건 이제 발단이 이제 지브리 시세가 입건이 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이제 점점 캐고 보니 이제 벤자마 통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발부인에게 돈을 협박하려는 의도 등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주지 않으면 이제 섹스테이프 유출하겠다고 밝혔고, 근데 형벌은 1년 집행유예에 벌금 7만 5천 유로. 손방망이다. 이게 벤제마가 아니라 일반인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뭐 스페인 마드리드의 유명한 축구 스타이기도 하고 하니까 뭐 그냥 좋게 풀려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손방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비니시우스 공개 뒷담 사건, 이것도 유명하죠. 최근에 좀 이거는 뭐 있었죠. 그게 페를랑 멘디랑 한 거였나요? 그렇죠. 페르랑 멘디랑 둘이서 이제 프랑스어로 네. 이 뭐 모자란 애한테 뭐 네, 주지 주지 말라고. 마라. 네. 근데 결국은 자기들끼리 콤비로 챔스 우승했다는 거. 뭐 이거는 뭐 좋게 끝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BH 컴퍼니 관련해서 마약 자금을 세탁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회사래요. 그냥 이런 새끼를 발롱을 줘야 되는지 차라리 이제 레반도프스키 발롱도르나 찾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레알펜. 레알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원래 이 발롱이 그때 딱 한 시즌 임팩트 그거 가지고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생활이 어쨌든 축구는 잘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축구를 제일 잘한 선수한테 주는 상인데 축구를 제일 잘했으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 사생활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노벨상에 이제 홀로코스트의 주범이 노벨상을 받아도 된다. 한 해의 과학적 퍼포먼스는 월클이었으니까. 네. 노벨상을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노벨상도 이제 과학계의 원탑. 아니 실례로 노벨 자체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로. 그것도 그렇죠. 있고 그 노벨상을 옛날에 받았던 하버도 그 독가스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네. 독가스가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고. 그리고 실제 과학자들 중에서 인성 터진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승준 씨 한국 와도 되죠? 아니 그분은 안 되죠. 왜 안 되죠? 그분도 이제 발롱도르 받았어요? 그분은 받았나요? 아니 그분이 뭐 가요 대상이라도 가요대 받았어요? 원탑. 가요대상 받지 않았나요, 유승준 씨? 옛날에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럼 돌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요계 원탑인데 한국에서 공연만 하다 가겠다. 아 근데 가요계 원탑이라고 상을 받았던 걸 반납을 했나요? 그러니까 벤제만 반납해야 된다고요. 근데 반납 안 해도 된다며요.
그분도 반납 안 했잖아요. 유승준 씨도. 그러니까 한국 못 들어오잖아요. 걔도 한국 안 들어오면 되죠. 벤제와도. 네. 그럼 프랑스를 안 들어가야죠? 프랑스 국가대표팀 잘렸다가 주전인데. 근데 지금 다시 또 주전 아니죠? 잘렸어요? 네, 아니 그 잘렸다가 다시 뽑혔죠. 몇 년 만에. 근데 이번 A매치에서는 안 뛴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아마 안 네. 뛰고. 아, 근데 뭐 RETIA드에 있는 선수를 뽑기에도 그게 또. 국대 은퇴한 거 아닙니까, 벤제? 은퇴했나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어쨌든 좀 발롱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알 팬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성관이 형은 이제 유승준을 지지한다. 아예 유승준 한국에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간단하죠. 그냥 아드리안 무투. 별거죠. 네, 코카인 복용했다가 첼시에서 방출당했다고 하네요. 이건 몰랐는데. 네, 그래서 뭐 아니, 코카인에 또 일가견이 있는 성민 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미국에서 코리아타운 전 요원이었다고. 네. 아 저는 마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전 요원이냐 그랬지. 아닙니다. 전년도 아, 마약은 안 했죠. 네. 아니다. 이제 네, 이는 게 아니라 약간 표정이 좀 아니, 일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약물 관련해서 좀 최근에 포그바도 있고 뭐 포그바는 어쨌든 도핑이지만 어쨌든 뭐 약물 관련해서도 이제 유명인들이 좀 많이 걸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11년에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되게 크게 터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주요 범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김동현 선수, 이제 야구 선수랑 같이 강도 납치도 했다고 해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좀 브로커 역할을 했었고 최성국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 역시도 이제 징계를 당했고 이 사람도 브로커 역할을 했었는데 2023년에 이제 그 우루과이전 끝나고였나요? 갑자기 사면 처리를 했을 때 최성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사면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요 사건은 제가 나무위키를 긁어와서 조금 이제 발췌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제가 기억하기로 2005년쯤에도 이제 이제 한국 프로야구 병역 비리도 있었고 되게 이제 좀 스포츠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좀 많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가 2008년 이후부터 좀 판을 쳤고 요 사이트들과 조폭들이 좀 연루가 되기 시작하면서 또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그래서 K리그에도 이게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다 요런 루머가 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언제 빠르게 퍼졌냐? 2011년 5월 6일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고 윤기원 선수가 좀 자살을 하면서 빠르게 퍼졌었는데 이제 이 선수가 딱히 자살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승부조작 관련됐다는 얘기가 뭐 빈소에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조금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증거가 나온 바가 없었다가 이게 또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승부조작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야구에서도 뭐 이태양 선수라던가 유창식 선수처럼 좀 조작을 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승부조작 이제 뭐 어떤 선수들은 이제 뭐 돈을 받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곤 하는데 이거 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승부조작 제명해야죠. 그러면 이제 승부조작은 아니더라도 이제 선수가 다른 팀 경기에 도박을 걸었다. 뭐 다른 팀 경기에? 내가 안 뛰는 경기에? 네. 그거는 그거는 할 수 있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선수는 그 합법 토토도 못 할 거예요 아마. 아, 그 사람 해요. 메이웨더는 맨날 자기 이긴다에 뭐 몇백만 달러씩 걸던데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게 아마 그것 때문에 아닐까? 자, 만약에 심판을 알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가 같은 리그면 아니면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안 되지 않을까. 이반 토니는 자기 팀에 걸었잖아요. 브레드포드. 네. 근데 자기 팀 이긴다에 안 걸지 않았어요? 아니 다 이긴다. 이긴다에. 자기가 넣을 수 있으니까. 네. 대단한 사람인데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승부조작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뭐 완전 승부조작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제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관련해서도 이제 좀 소트니코바가 뭐 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또 러시아 심판진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제 그 한국 선수들의 그 의문의 실격 처리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이제 승부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작성이 보이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VAR 도입도 그렇고 항상 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승부 조작 관련도 있지만 최근에 또 K리그에서 안산 그리너스 선수 선발 비리 의혹 해가지고 지금 그 K리그 2 감독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지금 최태욱 예전 벤투 때 코치죠. 네. 지금 기소가 됐어요. 안산 구단의 에이전트가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최태욱과 공모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좀 아직까지 뭐 이런 여러 비리가 만연하다.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고종수 선수 그 감독할 때 대전 감독할 때인가? 뭐 어디 감독할 때 돈 받고 입단시켜줘가지고 실제 처벌도 받고 이랬던 적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K리그가 아직 승부 조작이 완전히 클린하진 않다라는 루머가 계속 있어요. 이게 선수들이 얼마 전 참여한다? 원래 중국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손준호 선수도 네,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얘네들이 뭐 이거 팩트는 아닙니다만 이런 영상 및 뉴스를 봤는데 그 중국에서 활동하는 걔네들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한국 쪽으로 이제 손을 뻗치고 있다라는 또 이런 루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 클린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좀 심오한 사건 다뤄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사건이자 선수는 올해의 아버지. 아 올해 아버지. 네, 올해 아버지 정도면 범죄는 아니지 않아요? 근데 팀 동료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그거네요. 팀 분위기 망치는. 그죠? 자, 이제 성민이 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민이 형이 강무영 여자친구와 바람이 났다.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성민이 형이 강무영 여자친구와 바람이 났다. 이거 유지 되겠습니까? 아니, 되겠죠, 유지는 그거는. 안 되는데 범죄냐고요. 아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새끼죠. 아니 나쁜 새끼인데. 당신 문과 맞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그 뭐 기분상 범죄니까 범죄다? 나쁜 새끼죠. 아니 그건 많은데. 이분도 올해의 아버지랑 반납해야 된다. 그건 맞다. 반납해야죠. 네, 그래서 팀 동료 웨인 브릿지 안에 바람을 폈고 성관계 후 임신에 낙태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노엘 갤러그는 뭐 그냥 이제 나무위키에 있길래 긁어왔는데 맨시티 팬인데요. 네, 쌍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전해에 이제 올해 아버지상을 받아서 좀 더 웃긴 게 된 것 같고 형인 폴트리도 동료 애인이랑 바람이 났는데 동료 선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건 몰랐어요. 근데 자살한 선수가 아담 존스의 절친이라고. 아담 존스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 루니와 함께 불륜 3대장으로 불렸고 이제 그 루니는 불륜했던 이제 재결합을 네. 다시 했죠, 와이프와. 네, 뭐 그런 이제 뭐 불륜 사건 소속에 다뤄봤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라이언 긱스. 이제 불륜 1티어죠. 일단은 이제 이건 나무위키의 키워드입니다. 연예계 최고 모델 제수씨 과거 최고 모델과 불륜을 세 차례 불륜을 했고요. 여자친구를 때려서 웨일즈 감독에서 잘렸죠.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 장모 불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사실 한국에서는 뭐 불륜 사건 이런 건 전 잘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스포츠 선수 중에 네. 없었던 것 같. 불륜? 없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불륜에 대한 기억은 잘 없어서 근데 외국은 좀 이런 게 좀 만연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문화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게 클린한 한국이 좀 살기 좋은 나라다. 불륜에서 클린한 한국. 네, 불륜에서 클린한 한국. 안전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이런 공인들은 모범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뭐 좀 흥분해서 얘기했지만 벤제마가 이게 발롱을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벤제마를 본받고 싶은 선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되게 어린 선수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범죄나 이런 것들이 좀 묻힐까 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뭐 축구적으로만 벤제마를 평가를 하고 이제 벤제마를 존경하다 보면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도 존경하는 경우가 꽤 생긴다고 보거든요. 어린 나이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공인들, 사실 이게 일부만 또 따온 거잖아요. 다른 뭐 의혹까지 더하면 엄청날 텐데. 그래서 좀 축구계에 좀 이런 사건은 안 일어났으면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긱스는 또 그게 있었죠. 웨일즈 감독 잘렸잖아요. 네. 여자친구 폭행 그 재판 받는다고. 네. 근데 그 재판 받는 기간 중에 새로운 여자친구랑 축구 보러 갔다가 걸려가지고 찍힌 적이 있었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라이언 긱스가. 긱스 잘생겼잖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외국은 그런 게 상관이 없나? 나이 많은 아니, 여자랑 나이 많은 사귀었죠.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죠. 그러니까 아. 자기 나이대랑 맞는. 근데 다 제가 본 사진들에선 다 어리던데. 아니 돈 많고 그렇지. 유명하고 잘생겼고 그러니까. 네. 뭐가 부족해요? 저 승현이도 쌍둥이 만나기 부족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긱스 예전에 그 염기훈 선수를 염긱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이후로 이제 그렇게 안 부르지 않나?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먹잇미 각잇미 못이라는 뭐 그런 밈도 있었죠. 머리로는 긱스를 미워하지만 가슴으로는 긱스를 미워할 수 없다. 네. 이 얘기는 아마 그거겠죠. 뭐 불륜으로는 미워할 수 있어 축구로는 미워할 수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실력으로 깔 수 네. 없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김학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시간에는 김악범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김악범이었고요. 그리고 뭐 네. 이 선수들 말고도 범죄자 선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네. 옛날에 그래서 그 발에 있었던 투란. 뭐 아르다 투란 알아 두란. 뭐 그런 선수들도 더 달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김악범. 김악범이 좀 잘 되려면 많은 범죄가 좀 일어나야 되나요? 아니죠. 김학범은 빨리 없어져야 될 코너죠. 아 빨리 없어져야 네. 되는 코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너 김학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사우디 리그 겉핥기입니다. 요즘 겉핥기 코너 좀 뜸했죠? 네, 좀 뜸했죠. 뭐 사우디 리그가 좀 굉장히 논란도 되고 유명해지면서 이적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궜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다뤄야겠다 하다가 드디어 뭐 MH 기간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랑 경기를 했었죠? 저 며칠 안 됐죠? 사우디 리그는 뜨거운데 그 선수들은 좀 음. 현저히 좀 능력치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 자국 선수들의 클래스가 많이 떨어지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의문도 좀 들긴 했는데 이 사우디 리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 산업이에요. 축구가. 그래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이제 기름 수출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스포츠를 선택을 했고, 그거 네옴시티 그것도 지금 그렇죠. 네옴시티 뭐 이런 것 다 일환인데 그 중에 스포츠로 이제 뭐 F1, 뭐 골프, 뭐 WWE 뭐 이런 종목들에 점점 진출을 해서 뭐 F1도 그랑프리가 매년 열리고 있고 WWE랑도 결탁을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기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하나를 만들어버렸죠. 리브라고. 그래서 리브라는 골프를 만들었다가 원래 골프 제일 큰 대회였던 PGA랑 다시 합병을 해가지고 그냥 사우디아라비아가 골프 짱을 먹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축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인수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공공투자기금이 알 나스르, 알 아흘리, 알 힐랄, 알 이티하드 이 네 팀을 국영화하면서 유럽에서 선수들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팀이 어쨌든 가장 핵심이고 나머지 팀 중에 이제 제라드가 있는 알 에티파크 얘네들은 또 어디서 돈이 끌어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들은 자기네 뭐 사기업이죠. 사적인 구단이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와서 지금은 돈을 잘 주겠지만은 예전에 얼마 전 아니고 꽤 됐죠. 이천수 선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 선수들에게 줄 돈을 많이 떼먹는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협회가 돈 많이 떼먹는 리그 중에 하나를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을 했고 얘네들이 돈을 안 주면서 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신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알라의 계획이 있다다. 그 다음에 꼭 이제 호날두 벤제마 같이 나이가 꽉 찬 선수만 이적하는 것도 아니고 네베스나 아니 뭐 베이가 가브리엘 베이가까지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리거나 유망주까지도 이적을 하는 상황이어서 좀 다뤄보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준석이가 항상 얘기하죠. 모르겠다 이제 알 뭐시기는 헷갈린다. 아,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헷갈리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가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스포티비 중계도해줘요. 한번 핥다 보면 이제 맛을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혀가 녹을 것 같은데.
그리고 스포티비 중계도 해주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팀이 이제 알힐랄입니다. 알힐랄은 이제 보라색 마크. 보라색 마크? 네. 유니폼이 보라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그거 아니요? 그 남색? 파란 리그 마크 파란색 유벤투스 같은. 그렇죠. 그렇죠. 파란색, 진한 파란색. 예, 아릴랄이 그 팀이죠. 그 수원 삼성 그 비메노. 아니요. 알사드죠. 다른 네. 팀이다. 알사드가 근데 또 알사드가 여러 개라서 다른 나라의 관수. 어쨌든 이 알힐랄은 파란색 팀이고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익숙한 게 이제 장현수 선수가 알힐랄에서 오래 뛰었었고, 알힐랄의 주요 선수를 좀 얘기해 보자면 후백 네베스, 네이마르, 윌링코비치 사비치, 말콤, 쿨리발리, 미트로비치, 야신 무누.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제 알힐랄 정도면은 이 정도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은 가능하지 않나요? 스타팅 이 멤버만 보면 가능하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생각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네. 조화가 쓰레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 왜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4-3-3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공격진이 미트로비치, 네이마르, 말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규가. 그러니까 이제 네이마르는 볼을 질질 끌고요. 네. 잘하긴 하지만 미트로비치는 저는 약간 투톱 체제에서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왜냐면 단단한 선수기도 하죠. 근데 말콤도 좀 많이 짜친다. 얘를 데리고 PL에 갔다? 바로 이제 그냥 아워니한테 쳐맞습니다. 아버니가 조이 바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대1 하면 저는 리브라멘토한테도 털릴 수 있다. 그쵸. 말콤은.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쿨리발리 못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네. PL은 자동문입니다. 저는 쿨리발리 쓸 바에 조고메즈가 낫다. 조금해서 요새 잘하지 않나요? 요즘 잘하잖아요. 네, 저는 조고메즈가 훨씬 낫다고. 맥과이어가 낫다. 저 쿨리발리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야신분우 하나만 있다고 해서 중위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야신분우가 이제 자기 바로 앞에서 강슛 때리면 어떻게 막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PL 강등은 안 되겠다. 강등은 안 될 수 있다? 네, 한 17위 봅니다. 17위. 합리적이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팀이 이제 알 나스르. 요즘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알 나스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에. 노란색. 네, 뒤에 7번 달고 있고. 호동생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박멸이 된 줄 알았는데. 약간 초파리처럼 계속 생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생각은 나는 경기장 안 갔는데 난 호날두 좋은데 수수 이러면서 다니는 분들이 아닐까. 네. 근데 노란 유니폼이고 약간 파란색 섞여 있는. 그죠. 네, 호날두가 있고요. 네, 브로조비치, 사디오 마네, 아니면 텔리스, 오스피나, 탈리스카.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타비우 선수, 네, 라포르테 이렇게 이적을 했습니다. 알라스르가 멤버가 좋아 보이나요? 아릴랄이 좋아 보이나요? 저는 아릴랄이 훨씬 좋다고 봅니다. 아, 아릴랄 좋나요? 그러니까 아릴랄은 좀 더 정력적인 왕성한 활동량을 가져갈 수 있는 그나마. 근데 저는 브로조비치, 탈리스카, 호날두? 저는 일단 노인정이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노인정. 노인들의 잔치다. 인정하죠. 마네. 그 정도까지는 일단 마네 나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오타비 혼자 축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사우디 어쨌든 자국 선수들도 있을 텐데 기존에 뛰던.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알나스르가 피해로 온다. 강등 봅니다. 호날두 지금 하는 거 보셨습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이제 헛다리 짚다가 혼자 뺏기고 성질 내고. 네. 이런 사람이 이제 막 팀의 최고 슈퍼스타라고 하고 이제 연봉 3천원 받고 이러면은 팀 와야 됩니다. 근데 마네가 생각보다 굽히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친해지더라고요. 호동생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마네도 또 근데 이제 또 기분 나쁘면은 또 싸네 때리기 때문에. 그쵸. 근데 호날두를 때리진 않을 거니까. 그럼 뭐 옆에 있는 오타비우나 탈리스카. 네, 탈리스카도 몸 좋잖아요. 탈리스카 나이가 좀 있을 거예요. 키가 너무 커요. 오타비우나 뭐 세코포파나 이런 애 때리겠죠? 그럼 탈리스카랑 호날두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도 탈리스카가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있었어요. 더 알나스르에.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아랍어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테러 조직 끌고 오나요? 아니 그 싸움은 알카에다? 그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장외전. 네. 그럼 이제 트위터에 이제 아랍어로. 그쵸. 그럼 이제 아랍 형님들의 든든한 지원과 그럼 만수르가 탱크 끌고 오나요? 그냥 트위터 상에서. 네. 그리고 탈리스카가 어려요. 9사예요, 9사. 많이 차이, 9살 차이 나. 9살 차이 나요. 근데 호날두가 몸 관리는 되게 잘했으니까. 또. 아니, 근데 그래도 9사에 194cm 호날두보다 크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싸움은 이제- 원래 체급으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가요? 그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승현 씨도 우찬이 형 절대 못 이기겠네요. 못 이기겠죠, 싸움은. 네, 그렇습니다. 네, 알라스르까지 얘기해봤고, 알라스르는 이제 김진수 선수랑 뭐 예전 이천수 선수가 뛰었던 팀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을리. 여기는 약간 초록빛깔이 납니다. 하얀데 약간 초록색이 섞여있는. 그냥 사우디 국기색인가요? 근데 더 하얘요. 더 밝은? 유니폼이 밝은? 아니, 하얘요. 그냥 유니폼이. 뭐예요? 흰색 바탕이고. 흰색 바탕에 초록색. 초록색이 살짝 초록빛깔이 섞여있다. 그래서 주요 선수로는 마레즈, 피르미누, 그 다음에 에두아르드 멘디, 생막시맹, 데미랄, 캐시에, 이바네즈, 그리고 가브리엘 베이가. 뭔 베이가죠? 가브리 베이가. 가브리 베이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센터백이 이제 이바네즈, 데미랄이고, 윙이 마레즈, 생막시맹이고, 스트라이커는 피르미누고, 골키퍼는 맨디고. 뭐 나쁘지 않죠? 이 세 팀, 알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알리는 제가 봤을 때 18위. 강등. 알나스르가 20위. 알라스르보단 높고 알힐랄보단 네. 낮다. 네. 그럼 이번 시즌 우승 아릴랄이 한다? 알힐랄 1등 아닌가요, 지금? 아닙니다. 누가 1등이죠? 이따가 1등 팀 나오면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네, 저희 진행에 댓글 걸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알리도 멤버 영입이 짱짱하다. 일단 베이가 자체가 간 거. 일단 그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라고 볼 수 있나요? 토니 크로스. 베이가의 그 트윗에 베이가 이적 트윗에 이제 임베레스트라 달았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토니 크로스의 평소 마인드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럴만합니다. 항상 그 돈을 약간 쫓아가지 않는 그런 마인드셨거든요. 아닌데요? 돈을 쫓아서 레알 갔는데. 네? 토니 크로스가 레알을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같은 에이전트인 괴체가 같은 에이전트였는데 괴체의 연봉을 보고 재계약을 해달라 했는데 회장이 꺼져 해서 간 건데요. 그거는 어렸을 때 실수입니다. 근데 가브리 베이가는 그때보다 더 어린데 공격하면 나는 어릴 때 돈 쫓아서 가면 되고. 네로나물 아닙니까? 이게 사실 근데 네르남불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자신도 이제 좀 커서 그런 거 배웠다. 토니 크로스도 이제 배워서 남들한테 이제 꼰대짓 한다. 라는데 뭐 그건 옛날이고 최근에는 뭐 딴 데서 불러도 레알에서 계속 남아 있겠다. 레알에서 은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걸 보면은 그 말이 뭐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욕을 아예 안 먹을 발언인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엔 딱히 할 말이 없다. 이건 본인도 네로나물인가요? 저도 나중에 언젠가 한번 그러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리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영화된 팀 중에 하나가 이티하드죠. 여기 이제 누누 산토 감독이 이끌고 있고, 벤제마, 칸테, 파비뉴, 그 다음에 이제 셀틱에 있던 조타, 그리고 베티스 출신의 루이스 펠리페.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1위 팀이 이티하드입니다. 이티하드가 지금 6경기 5승 1패.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2등이 알힐랄이에요. 일단, 이티하드, 뭐, 벤제마가 골 넣는 장면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 이티하드는 어떻게 보시죠? 이티하드는, 저는 일단, 현재까지 이제 네 팀 순위. 알힐랄 1등. 네. 그 다음에, 이티하드 2등. 아흘리 3등, 알나스르 4등. 그래요? 네. 근데, 전력상 그 유명한 외국인 선수들이 이티하드가 가장 적은데, 네. 왜 좀 고평가하시는 거죠? 사우디 저는 일단은 누누가 벤제마보다 오래 있었죠.
어디 오래 있었죠? 어디에요? 알 이티아드. 아 그렇죠. 저는 누누가 자신의 팀을 구축했을 것이다. 누드를 내는 건가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선수가 적을수록 조진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막 튀는 선수들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아릴라는 너무 좀 잘 산 것 같고 사실 야신분우가 저는 이적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레약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아릴라는 너무 잘 샀기 때문에 아릴라는 1등. 그 다음에 그나마 아리티아드가 뭐 벤제마, 캉테, 파비뉴, 뭐 이제 셀틱에 좋다라는 거 이런 선수들이 팀 플레이가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리티아드를 좀 높게 평가하고 지금 성적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알 이티아드 내에서는 누누랑 벤제마 사이에 관계가 좀 많이 틀어졌다.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누는 벤제마를 원하지 않았는데 영입을 해서 사이가 안 좋다. 만약에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누가 나가야 되나요? 벤제마가 나가야죠. 누누가 나가야죠. 누누는 주인이지 않습니까? 감독이 팀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누누볼이 만들어져 있는데 누누볼이 만들어지는데 벤제마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서 꼽사리 낀 거 아닙니까? 나가야죠. 아 근데 자 보세요. 벤제마를 영입한 이유는 뭡니까? 마케팅, 그쵸. 누누는 뭡니까? 감독. 감독은 많다. 감독 누구 데리고 오죠? 아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 누누보다 더 괜찮았던 감독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지금 리그 1등이면 못 잡는다고 봅니다. 누누 명장이다. 아 돈도 안 주는 팀 나란데 가끔씩. 벤제마 안 쓰고 1등이면 뜻이라 모르겠어요. 하면 돼. 벤제마를 쓰고 있나요 지금? 당연히 쓰고 있죠. 쓰고 그럼 있죠. 둘이 악수하면 안 되나? 악수는 할 거예요 아마. 둘이 화해하면 안 되나요? 아니 뭐 그냥 그래서 남자답게 소주 한잔 하면서 스파링 한번 뜨고. 스파링은 그 남자답지 좀 약간 추한데요? 어쨌든 네. 그래서 알 이티아드까지 이렇게 국영화된 팀을 봤고 국영화되지 않은 팀 중에 좀 영입이 된 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알 에티파크 제라드가 감독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조던 핸더슨이 있습니다. 조던 핸더슨이 뭐 세계 몇위 세계 5위인가 네, 수준의 연봉. 주목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무사 덴벨레 스트라이커죠. 바이날둠. 네. 바이날도. 뭐 리버풀 카르텔인가? 네, 카르텔. 향후회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정도 돈 받으러 같이 가본 거 아닙니까? 그럼 카르텔인가요? 카르텔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머레이 그레이. 그 레스터에서 뛰었던 네. 레스터? 에버튼인가? 에버튼에서 네. 뛰었죠. 둘이 유니폼이 비슷하거든요. 레스터에서도 뛰었네요. 뛰었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영입이 됐습니다. 일단 알 에티파크 정도의 순위를 보자면 이 그 하위권 아닙니까? 알 에티파크가 아니요 상위권이에요. 몇이죠? 지금 알 이티아드 1위, 알 힐랄 2위, 알 에티파크 5위, 알 아흘리가 4위, 네. 알 나스르 6위입니다. 다 붙어있네요, 따로. 네, 뭐 다 상위권에 있죠. 이 제라드 감독은 어쨌든 아스톤빌라에서 망하고 내려간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가지 않을까요? 뭐 어디까지 갈까요? 더 내려가는 거. K리그까지. 동남아까지. 그럼 K리그보다 밑에?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2의 쌀딩크로. 아, 살라드. 제라드 이게 진짜 자기 팀을 만드는 거죠. 알던 선수랑 하는 거잖아요. 라드볼. 네. 조던 핸더슨, 바이날둠. 바이날둠이랑 같이 뛰었나? 안 뛰었죠. 안 쪘죠. 네. 핸더슨이랑 같이 뛰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 잘했으면 좋겠다. 응원을 합니다. 그럼 다시 리버풀로 온다면? 뭐 잘하면 감독 능력을 진짜 잘 보여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잘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승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즌 리버풀 감독 가능 불가능.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카타르에서 데리고 왔죠. 저희 팀 감독이 알사드에서 우승하고 와서 근데 그거는 진짜 씹어먹고 왔잖아요. 뭘 씹어먹어요? 무패 우승하고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입에다가 이제 그 곤약을 넣어주면 이빨이 없어서 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빨이 조금 나 있어서 와그작 씹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멸치가 들어오니까 씹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지 않나. 차비는 약간 진짜 차비가 아깝죠? 뭐가 아깝죠? 그러니까 걔한테 쓰는 차비가 아깝다. 네. 뭐 한 단계 더 거치고 왔으면 좋겠다. 어디?
좀 울산 현대 어떤 거예요? 강무영 울산 현대 어떤 거예요? 제라드 감독. 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두발 벌리고. 제라드 울산 현대. 네, 나쁘지 멋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훈련 저지에 SJ 써주나요? SG. 왜 써주죠? 스티븐 제라드 그 써주지 않나요? 원래 써주는 거잖아요. SJ. 뭐 멋있겠다고. G죠 제라드는. 아니 J죠. G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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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드 G. 스티븐 제라드 아니 근데 울산 울산 현대는 지금 홍명보라는 감독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아 그래요? 지금 감독이 공석인데 오면 되죠. 서울이요. 울산 현대는 파란색이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와야죠. 서울은 내라줄이 아닌가? 뭐 여튼 네. 빨간색이 와야죠. 네. 빨간색? 서울 말고 없나? 없죠. 광주? 포항. 광주 광주 노란색. 포항이 있네. 포항. 포항도 근데 빨검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돼지볼을 누구죠? 돼지가? 김진규 감독 때. 그 법규 날리신 분. 네. 그렇죠. 네. 이런 농담이 있어요. 돼지볼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김진규 감독이 엄청 유망한 감독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고 성적은 괜찮지 않나요? 성적도 괜찮고 그 나이 때 그 프로 자격증, B급 지도자. 지도자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엄청 어려요 김진규가.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김진규가 또 이제 예전에 그 트로트 가서 그 사람이랑 사귀었죠. 홍진영이랑. 네.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그럼 뭐 영향이. 잘생겼다. 그럼 근데 요즘 사이 많이 쪄가지고. 지금 홍진영 씨 축하경은 시축. 홍진영 시축. 그러니까 홍진영 씨 축하고 김진규가 맞는. 네, 갑자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라드 화이팅.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팀 더 살펴볼 텐데 알 샤바브입니다. 꼴찌 아닌가요? 현재 순위는 17등. 18팀 중에 17등. 여기도 강등이 있어요.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요? 네. 2부 리그도 있나요? 3부 리그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세 팀이 강등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일단 알 샤바브에는 누가 있냐? 일단 우리나라 주전 골키퍼 김승규가 있습니다. 호날두한테 골 먹혔더라고요. 얼마 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네가 그 세비야 바네가. 그 옛날 바네가죠. 네. 그 다음에 카라스코. 카라스코는 유럽에 좀 남았으면 했는데 좀. 바르셀로나 링크가 굉장히 아니 그 몇 주 전이 아니죠. 꽤 오래전 회차 녹음을 들어보면 거의 준석이가 뭐 카라스코는 지금 시즌 끝나면 바르셀로나 오는 게 확정이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펠릭스가 왔죠. 미친 새끼죠? 네. 둘 중에 카라스코가 낫나요? 카라스코 훨씬 낫죠. 왜 그렇죠? 카라스코는 툴이 있는데 펠릭스는 툴이 없잖아요. 카라스코 어떤 툴이 있죠? 카라스코는 그러니까 확실한 돌파와 저는 피지컬 훨씬 더 옵니다. 경합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윙백에서 저는 좌우측 다 소화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주앙 펠릭스랑 벌써 크루이프를 같은 사진에 놓고 마케팅을 처하고 있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미친 새끼죠? 근데 펠릭스랑 크루이프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크루이프랑? 포지션. 그 등번호 14번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미친 새끼죠 그냥. 그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뭘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크루이프를 한 번은 써먹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걸 펠릭스에 왜 갖다 쓰냐고. 그러니까 아깝잖아. 누가 그나마 가까운 선수가 누군데요? 없어요. 무슨 크루이프를 들먹입니까? 네덜란드 사람 왔을 때 아니 했어야 돼. 크루이프 좀 아세요? 더용. 크루이프 알죠. 제가 봤을 때 한 뭐 필립 코쿠 정도 비비는 거면 인정하는데 크루이프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알 샤바브 카라스코는 알 샤바브입니다. 93년생밖에 안 됐네요 카라스코가. 93년생. 네. 근데 또 중국 갔다 왔잖아요 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링크에 좀 관대하다 얘가. 열려있다. 열려있다. 나 그런 거 언제 같아요. 다시 갈 수 있다. 네. 예전에 그 누구죠? 바르샤 뛰었던 파울리뉴. 파울리뉴도 중국 왔다가 바르샤 왔다 다시 중국 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르샤의 수준을 또 보여주는. 그러고 잘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뛰는 선수도 가서 잘할 수 있다. 챔스 4강 갔죠? 파울리뉴랑? 네. 그때 리버풀 졌죠? 그땐가요? 맞아요 그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로망 사이스까지 있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요 팀들을 좀 알아봤는데 만약에 본인한테 오퍼가 온다면 사우디 가나요? 본인이 이게 여러 입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벤제마 입장.
시즌 이룰 거를 다 이루는 레전드로 이룰 거 다 이루고 끝 무렵인 입장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네베스 같은 한창 잘 나가고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사우디에 올 수 있는 오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브리 베이가 입장 해가지고 아직 내 미래가 확정은 아닌데 잘 될 것 같은 유망주 선수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갈 생각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갈 생각은 있죠. 돈을 엄청 주니까. 만약에 내가 벤제마다 벤제마다? 가나요? 근데 저는 그 벤제마다 뭐다 이거보다 또 제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벤제마 아니 바이체티치. 예.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혼자인 상태다. 결혼 안 하고. 네. 그러면 저는 갔다 온다. 갔다 다시 유럽으로 올 수도 있고 내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건 좀 가족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가족을 유럽에 두고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 이거죠. 그럼 가정적인 게 아니죠. 아니 그래서 안 간다는 건데. 아니 승현이라면 그러니까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쌍둥이 한 명은 사우디, 한 명은 유럽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상태면 가겠다. 결혼이 중요한가요? 연봉보다? 가족의 의견. 되게 가정적인 척. 근데 가족이 그러니까 돈 벌어와라. 난 같이 가기 싫은데 가라. 싫어. 그 와이프한테 뗐을 건가요? 뗐어야지. 아 진짜 저 빡빡이 머리 뗐으면 참 볼만하겠네요. 네. 이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남녀 차별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만약에 애들이 있다. 그러면 학교도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청 그 율법이 엄청 빡세대요. 국제학교 다니면 되죠. 그렇네. 그래도 생활하기에 그게 빡세잖아요. 다르잖아요, 환경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여성이 운전하는 것도 합법금지가 얼마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나도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젊을 때 2, 3년 바짝 돈 땡기자 아니면 저는 딱히 안 갈 것 같다. 그럼 가브리 베이가였으면 가나요? 본인은? 가브리 베이가였으면 간다. 오. 그리고 진짜 내가 그 자신이 있다면 내가 사우디 한 2, 3년 뛰고 와도 난 유럽에서 경쟁력 있다. 그걸 모르잖아요. 그 자신이 있는 상태로 가는 거죠. 자신만 있으면 됩니까? 다이어처럼. 아니, 그니까, 들어봐. 그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처음에. 근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냥 사우디 수준의 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에 그냥 흔한 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에 있을 건가요? 그럼 이제 사우디에 몇 년 더 있다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유럽팀에서 내가 아직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한 2, 3년만 바짝 벌고, 나는 이제 여유로운 상태로 유럽팀 주급 별 신경 안 쓰고 도전할 수 있다. 주급 좀 싸게 받아도. 원하는 팀 가고. 네. 이상입니다. 박수 칠까요? 성민이는 가나요, 사우디? 저는 안 가요. 저는 뭐 벤제마 입장이든 베이가 입장이든 저는 사우디 안 갑니다. 미국인 입장이라서 그런가요? 그거보다 저는 약간 그 낭만, 아, 낭만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뭔가 이제 벤제마처럼 다 이루어도 뭔가 그 클럽에 끝까지 나와서 거기서 밑에. 하는 게 좀 더 낭만이지 않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래도 계속 해보는 게 좀 그 팀의 팬들 입장에서 좀 보기 좋지 않을까. 물론 못하면은 뭐 나가야겠죠. 근데 끝까지 해보는 게 좀 더 축구 선수로서의 그런 좀 보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토니 크로스 같은 마인드네요. 그쵸. 독일 마인드. 준석이 가나요? 저는 안 갑니다. 어느 입장에서도 안 갑니다. 왜 그렇죠? 별로 중동은 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생활. 근데 돈을 엄청 주잖아요. 아니, 남자는 자유로워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 이게 세상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자유로운 생활이 좋고 그다음에 그 문화가 싫어요. 무슨 문화? 사우디 문화가 싫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좀 엄격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는 돼지고기 못 먹는다 참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는. 아 그래요? 외국인 먹을 수 있을걸요? 이슬람이 소는 힌두교인데 네. 먹을 수 있나요? 너가 이슬람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슬람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랜만에 길거리를 나갔어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 삼겹살집 없으니까.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대신 냉삼에 소주를 까야 되는데. 아니, 그 대신 돈을 엄청 많이 버니까 냉산 저는 소주. 냉살 소주 너 휴가 나와서 그냥. 직배송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전 페덱스로. 난 싫어요, 나는 그냥 싫어. 안 뛸 거야. 그냥 저는
뭐 유럽에서 저는 사실 축구 커리어에 별 관심이 없거든요. 제 생활. 그러니까 저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그냥 이제 뭐 그냥 유럽에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은 되지 않나요? 아니 주잖아요 축구 선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아쉬워. 미쳐내 커리어가. 아 커리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한 연봉 1억 원 받는 선수인데 네. 3천억 준다. 셰필드 웬지데이 이런 데서 뛰어. 근데 200억 근데 부르나요? 그렇게 불러주나요? 사우디에서? 아니 사우디에서 아니, 진짜 당신의 재능을 발견한 거죠. 사우디에서 1,000억 준다 이게 아니라 만약 지금 받는 거에 막 20배, 30배를 줘. 네. 한 5억 받고 있는데 100억을 준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갈만하다니까.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갔다가. 그렇죠. 원래 쭉 살 거 아니니까. 네. 4년 정도 갔다가 이제 또 근데 그게 또 그 사우디 리그가 그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뭐 돈을 해외로 사우디 돈으로 줘서 해외로 가져가려면 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본 기사로는 이게 어쨌든 사우디에서 번 돈이니까 사우디 화폐로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네 나라가 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뭐 영국 사람 영국으로 다시 돈을 빼갈 때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세금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타 선수들에 그 한해서. 계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거 적어주면 가겠습니다. 그거 적어줘. 네. 가는 거네 그럼. 그거 적어주면 무조건 가죠. 근데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대신 추가 조항. 아 돼지고기 못 먹는다? 아 그럼 안 갈래요. 저는 진짜 사실 진짜 돼지고기에 100억을 태워? 좋죠. 저는 그 냉삼 소주 감성이 아니 축구 선수가 뭐 그 소주 생각하는 거야. 아니 저는 커리어에 큰 욕심이 없기 때문에 뭐 베이가 가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행복해야 된다. 네. 근데 거기서 살다가도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거기 음식이 진짜 내 입에 맞는다던가. 그럴 냉삼의 소주가 아니더라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면은 아까 100억에 돼지고기 태운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100억이면은 냉삼이 아니라 한우에다가 소주를 태울 수 있습니다. 맨날. 근데 삼겹살 감성은 또 못 따라가요. 아니 네가 삼겹살집 차려도 돼요. 차려도 돼요. 어차피 거기는 연봉이 돼지를 안 먹으니까 그럼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차피 돼지가 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먹으니까. 그래서 결국 지금 돈 대 커리어다.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갈게요 그러면. 가야지 끝나. 그냥 가서 300억 땡기고 올게요 그냥. 좋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강무는 가나요? 저는 안 가지 않을까. 역시 냉삼의 소주. 냉삼의 소주도 이제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커리어는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발전을 시킬 수가 없는데 돈은 커리어가 끝나도 벌 수 있죠. 새로운 관점. 근데 이제 또 그 선수에서 벌 수 있는 돈과 감독으로 버는 돈이 천지 차이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리고 선수는 버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생활이 짧으니까. 그래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더라고요, 선수들은. 그래서 선수로서 딱 벌면은 커리어도 남지만 이 통장 잔고도 남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돈은 물론 다달성이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이미 축구 선수들은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이상 받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커리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저처럼 셰필드 웬즈데이에 뭐네 하면서 4분이면서 재능을 발견했네 이러면 가죠. 저도 일부 선수만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 사우디 리그의 좋은 점. 뭐가 좋죠? 사우디 리그에서 내가 몇 년 뛰었어. 되게 거기서 좀 잘했어. 한 두세 시즌. 그러면 내가 나중에 유럽 오고 뭐 하더라도 은퇴를 했어요, 만약에. 감독직으로 제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연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향후 돈벌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결혼을 했어요. 네.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아주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사우디에서 감독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건이 너만 와라. 갑니까? 조건이 그 조건을 누가 조건을 여성 차별이 심하니까. 아니 그것도 숙소 그렇고 비용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니까. 집은 살 수 있는데 너 살 집밖에 없다. 얼른 감시에 감시. 그러니까 감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오시겠습니까? 그럼 못 가죠. 와이프가 중요하다. 그리고 꼭 감독이 아니더라도 사우디 밖에서 내가 사우디 대신 너만 오는데 이제 다른 여성 제공. 본인은 가나요? 저는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다른 여성 제공? 그건 좀 이건 사우디니까.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누가 했는지 다 아시죠? 네. 승현이는 이제 애처가니까 안 가겠다. 안 간다. 애처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성관이 가나요?
저는 기준 명확합니다. 연봉이 50억 이상이다? 갑니다. 그 밑은 안 가고. 지금 만약에 50억 이상 받고 있으면? 지금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것보다 50억이 넘어가면은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어디든. 유럽에서 네. 있어도 연봉 50억 이상 받는 50억 선수면 기준이 뭐죠? 그냥 50억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죽을 때까지 평생 행복하게 쓸만한 돈. 그게 딱 기준을 50억으로 딱 잡아놨어가지고. 근데 그건 한국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유럽 선수예요, 지금. 유럽 선수여도 저는 지금 영국의 물가를 좀 아세요? 아니, 홍박사. 아니, 영국 물가를 몰라도 한 50억이면은 연봉이 50억이면은 충분히 살만한데. 그러니까 연봉 50억인데 영국 있으면 대신에 냉삼 소주를 못 먹어. 아니, 성원이 소주 안 먹어요. 저 소주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삼겹살을 못 먹어. 삼겹살 없으면 뭐 다른 좋은 고기 많습니다. 이걸 버려? 이준석은 낭만이 아니라 억지예요. 냉삼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저는 감성이 중요해. 감성.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감성이 중요해요? 돈이 없어서 감성이 중요해. 아니, 당장 내일 결혼했다고 가정했는데 학교 애가 있어. 다음 달 학비가 그런 가져오라고? 전 그렇게 안 살 거라니까. 애가 기저귀를 못 사기 다음 달에 너가 사우디를 안 가가지고. 분위기가 없어. 그러면 애를 낳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1부 리그였는데 이게 추락한 거야. 셰필드 웬즈데이로. 그럼 돈이 있겠죠. 단월판 벌어둔 돈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수술비, 재활비 다 나간 거야. 그걸 얼마인데 그게 다 나가냐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수술을 한 거죠. 뭐죠, 뭐 달을 끌고 왔나요, 식으로? 낙뢰에 맞아가지고. 낙뢰를 맞아. 낙뢰에 맞았어. 그래도 얼마 안 되지 않아? 네, 뭐. 그럼 가죠, 당연히. 그러면 가야지. 그럼 다 가지고 안 가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진짜 감성이면은 그것마저도 지켜야죠. 아들아, 분유 먹지 마. 나 냉면 먹어야 돼. 이렇게 그건 쓰레기잖아요. 네. 그게 감성이죠. 저도 차라리 적당히 벌고 적당히 감성 챙기면 된다. 사실 그 많은 돈은 내게 큰 매력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옴시티에서 냉삼 소주 먹는 거. 그다음에 그 영국 리버풀 되게 그 조용한 데서 냉삼 소주 먹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감성이. 어디가 리버풀에 났나요? 그렇죠. 네옴시티 건물도 너무 높고. 그럼 갑자기 생각 그거 해보자. 내가 축구 선수라면 뛰고 싶은 팀이나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하세요 먼저. 인터 마이애미. 미국. 저는 약간 런던은 팀이 진짜 많잖아요. 런던까지 안 가고 조금 더 작은 도시. 아스톤 빌라? 카디프 시티. 그건 너무 그건 웨일스니까. 잉글랜드만 되나요? 그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셀틱? 셀틱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버딘? 그건 완전 시골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약간 적당한 규모의 도시. 초대도시 말고. 준석이는 어디? 바르셀로나인가요? 저는 말메. 스웨덴. 저는 추운 나라에 살고 싶어요. 왜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르셀로나에 살고 싶었는데 요즘은 약간 좀 북유럽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북유럽에서 좀 눈 보면서 이제 냉삼에서 경기 눈 많이 와서 취소되면 팀원들이랑 냉삼에 소주. 팀원들이 이제 코코아 한 잔씩 타 먹고 난로 앞에서. 그리고 그거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핀란드 이런 데는 그 사우나. 네, 사우나 뜨끈하게 또 사우나 하고 나와서 그치. 그럼 아이슬란드 이런 데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슬란드는 축구 리그가 작잖아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말매 정도는 있어야 된다. 유럽 대항전 나올랑 말랑 하나 정도. 유럽 대항전 이제 뛰면 좋고 뛰면 이제 다른 나라 원정 가면서 퍼스트 클래스 좀 타고. 왜 퍼스트 클래스 타죠? 전용기 타나요? 말매 선수들은 그냥 비즈니스 타지 않을까요? 그거 좋아요, 비즈니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넷플릭스 좀 보고. 냉면을 소주가 나요. 제가 약간 이제 축구 선수가 됐으면 베일 스타일. 축구는 축구고. 그러니까 돈 좀 받으면서 이제 축구 뛸 때는 그래도 하기는 하는데 이제 내 라이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느낌. 네. 축구도 안 볼 것 같아요. 축구 선수인데. 왜요? 그런 선수들 많대잖아요. 자기 팀. 저는 보죠. 또 이거 기막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뭐 성관이는 어디? 레알 마드리드 아닌가요? 저는 레알 말고. 성남. 뭐 그럴 거면 인천 유나이티드 했죠. 네. 인천 말고. 훨씬 좋아요. 저는 생각한 게 아약스. 네덜란드가 약간 마약이 합법화돼서 마리화나를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미국도 나쁘지 않아. 일단 네덜란드가
뭐 북유럽은 뭔가 좀 너무 추울 것 같고 그나마 그렇다고 더운 건 좀 싫어가지고 그나마 중간 지점을 찾자면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 물에 잠길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뭐 수영 배우면 됩니다.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다 190 뭐 이 정도인데 괜찮나요? 네덜란드 평균 키가 180 아닙니까? 180 몇일 되게 커요. 키가 엄청 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인을 깔봐요. 아니 아약스 네, 물리적으로 깔고. 아약스 선수인데 아니야 물리적으로 깔본다. 그러니까 시야가 어쨌든 아래로 보니까. 본인은 그럼 싫은가요? 전 싫어요. 그러면 그 난쟁이 나라에 가서 사시는 게 어때요? 아니 뭐 레고랜드 이런데 키가 작은 나라, 키가 작은 나라. 본인이 다 짓밟을 수 있는. 네. 아약스 암스테르담에 가겠다. 저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약스 선수면 약간 선수로서 내 팀에 대한 뽕도 채울 수 있고. 뽕이 차일 수 있다. 명문이니까. 용 아약스에서. 용 아약스. 그다음에 이제 성민이는 저는 프랑크푸르트요. 디트로이트 아니고 디트로이트. 프랑크푸르트. 너무 쓰레기예요. 프랑크푸르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또 그거 좋잖아요. 여기 외국 왔다 갔다 하기도. 거기가 이제 허브 같은 거라서. A매치 부르러 가야 돼. 이런 것도 편하고. 날씨는 어떤데요, 프랑크푸르트가? 날씨 시원하죠. 거기는 시원하다. 에어컨이 여름에 에어컨 필요 없고. 겨울에는 난로가 필요하고요. 겨울에는 난로 필요해요. 여름 평균 온도가 거의 한 17도? 뭐 24도?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다, 날씨도. 뛰는 직업인데.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뛰어봐요. 여름에 겁나 습한데 그쵸. 뛰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강문은 어디 뛰고 싶나요? 울산이었대. 울산 좋죠. 울산인데 근데 울산은 이제 잔디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해외로 나가면 저는 그 빌바오. 빌바오. 왜냐면 빌바오가 이제 약간 팀 자체가 그 지역에서 그렇죠. 출신한 순혈주의.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엄청 있을 것 같아요. 국적 포기. 한국보다는 바스크 혈통을 바스크 혈통이 되고 싶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거기도 프랑스 국적인데 뛰는 선수들도 그렇죠. 맞아요. 네. 유소년 출신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로열티를 가지고 뛰고 싶다. 근데 거기 좀 진짜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해. 네, 아니 그 거기 날씨가 좋대요. 빌바오가? 네 그렇죠. 스페인 쪽이 전체적으로 날씨가 좋나요? 그죠. 바르셀로나 그래서 날씨가 좋죠. 그렇군요. 섬은 힘들 것 같아요, 섬. 뭐 라스팔마스. 그런데, 라스팔마스. 이비자 이런데. 이비자도 축구팀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이비자도. FC 이비자. 그냥 이비자 아니에요? 이비자. 그런데 너무 힘들 것 같다. 원정 가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코너 사우디 리그 겉핥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3개 코너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오늘 강무가 첫 녹음인데 네. 어땠나요, 녹음? 너무 너무 정신 없거나 네. 감당 못할 드립이 많았다거나 뭐 그렇진 않았나요? 그렇진 않은데 이제 처음부터 김학범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게 약간 어떤 코멘트를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다음에도 저도 이제 다음 녹음부터는 좀 더 준비를 해봐야겠다. 어떤 주제가 됐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뭐 할지 살짝 힌트를 줘요. 김학범 어떤 얘기할 건지. 아니요, 다음 주는 그 하무스 스카우팅 리포트 할 거니까. 곤살로 하무스. 네, 하무스 경기 그렇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PSG 경기가 또 오늘 새벽인가 있죠? 그럴 거예요. 몽펠리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하무스가 나온지 무한이가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걔네 둘 다 왜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필요하니까 샀겠죠? 멍청한 거죠? 니스랑이네요. 니스. 니스. 이강인 복귀 가능한. 그리고 이강인이 맞아요. 아시안 게임 이제 차출 허락이 됐다는. 네, 네. 도르트문트 그럼 니스까지 전이요. 뛰고 오는 거예요? 아니요, 도르트문트전까지 뛰고. 네. 근데 이제 챔스 뛰고. 네. 기대되네요. 근데 뭐 어차피 또 바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어요. 선홍지 별론가요? 별로죠. 서울 감독도 어땠나요? 서울 감독 때는 이제 외국인과의 트러블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 파르시비치랑 싸웠나요? 대안은 아직 싫어하던데. 대안이 이제 싫어하죠.
그래서 외국인과의 트러블이 없는 국가대표팀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외국인이 없으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뭐 봤잖아요. 그 카타르한테 져가지고 이게 카타르가 그 주최국이라서 그 경기 합산이 안 되는데 만약에 카타르가 주최를 안 했으면은 떨어졌어요. 내년 그 아시안컵 U23 아시안컵. 네, U23 아시안컵. 대단한 감독이네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진짜 두들 맞아. 이렇게 서울은 악연을 맺은 감독이 많죠? 별로 없는데요? 아닉스. 아닉스는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못 친 상황해가지고 좀 무거운 분위기로 욕하기 좀 그래요. 지금 아닉스 말고 아닉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요, 무겁게. 다루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첫 녹음, 강무랑 첫 녹음을 했고 다음 주는 이제 뭐 다시 리그도 하고 보니까 지금 뭐 황의조 대 벨주노, 노리치 대 스토크 경기도 있고 황희찬 대 리버풀도 있고 손흥민 대 셰필드도 있고 김민재 대 보니페이스도 있거든요. 그 우니온 베를린인가? 아니요. 레버쿠젠. 보니페이스가 무시할 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름이 보니페이스예요? 네. 아 성이? 네, 성이 보니페이스. 보니파체 아닌가? 보니페이스인가요? 보니페이스. 페이스예요. 아, 페이스. FACE. 파체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 막 프랑스는 그렇게 읽지 않나요? 보니페이스. 나이지리아고요. 잉글랜드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아마 페이스라고 하겠죠. 보니페이스. 진짜 약간 윌프리드 보니처럼. 그렇게 해서 이번 주는 또 경기가 많으니까 다음 주는 이제 경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하모스 얘기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또 더 다른 코너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소화하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승현이가 이제 마지막 녹음이에요. 마지막은 아니죠.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없나요, 그러면? 아니, 그때까지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왜냐면은, 들어봤지만은, 언제 전역하시죠? 저 25년 6월. 25년 6월이에요. 상당히 많이 남았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있는데, 이제 승현이가 오늘 이제 마지막, 군 입대로 인해서 마지막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원년 멤버죠.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만들 때부터 만들어서 에타에 글을 올렸을 때부터 거의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로 지원한 두 번째 뭐 성관이랑 다음이니까. 성관이가 제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지원서를 제일 늦게 첫 녹음에 없었죠 그리고. 첫 녹음에도 성관이는 계속 안 한다고 간을 받기 때문에 성현이가 제일 먼저 지원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1년 넘었고 1년 반 가량 녹음을 하면 진짜 오래 생각보다 진짜 오래 했네. 그러니까 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여기 지원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통 지원을 잘 안 해요. 더군다나 지금은 뭐 지원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64화라는 엄청 긴 시간 동안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근데 이제 처음 만드는 회차였는데 또 지원까지 해주고 그때도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같이 끝까지 연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공군 입대시죠? 네. 언제 입대하시죠?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에 들어갑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사실 한 2-30일 남았을 때보다 지금 더 별 생각 안 들어요. 아마 첫날 자고 일어나는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바뀌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그래서 승현이가 지금까지 1년 6개월간 했는데 그동안 뭐 어땠나요? 녹음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1년 넘게 할 거라고 예상 못했고 그렇죠. 처음에 우리 목표가 10화 하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 어떻게 넘기고 하다 보니까 60몇 화 됐는데 그냥 저 갔다 올 때까지 쭉쭉 해서 몇백 화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면 그냥 그 해설위원 분들도 부르고 막 DM 넣죠 그냥. 그리고 작은 목표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었어요. 선수 초대석.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아니더라도 대학 선수로. 한양대학교 대학 선수들 중에 뭐 초대하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여러 귀차니즘으로 인해 뭐 여러 기회를 놓쳤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승현이가 뭐 원년 멤버도 원년 멤버지만 참여율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은 저보다 참여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승현이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해줬고
생각보다 잡다한 축구도 많이 봐서 뭐 마요르카 경기를 다 본다든지 다는 아니고 꽤 본다든지 꽤 봤었죠. 그 김민재 경기도 좀 보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리버풀 말고도 축구를 다양하게 봐서 방송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렇게 가니까 또 좀 아쉽고 이제 준석이의 짐이 무거워졌죠. 왜죠? 승현이가 하는 드립을 이제 또 준석이가 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드립을 치고 승현이가 이제 약간 리시버. 아, 제가 이제 토스, 스파이크를 제가 토처럼. 그러니까 날리면 리시브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 역할을 이제 성민이 형이 자연스럽게 맡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진우라는 또 새로운 이제 스트라이커가 있죠. 스트라이커죠. 도라이가 생겨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인텔 얘기를 하면은 약간 눈이 약간 돌아가요. 맞습니다. 네. 또 처음 봤는데 어쨌든 진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강무 형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유성관 씨도 계시고 유성관. 네, 유성관이요. 네, 그리고 우찬이 형도 있기 때문에 뭐 수현이가 없다고 뭐 방송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게 그래도 해야죠. 수현이의 그 특유의 그 공감. 캐릭터가 있는데 네. 빠지면 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승현이가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고 뭐 휴가 때 나오시죠? 휴가 때 시간 맞으면 나오죠. 저는. 시간 맞춰가지고 또 공부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네, 휴가 자주 나오죠. 네. 그래서 한 번쯤 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승현이까지 보내주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65화로 또 재미있는 축구 얘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자가 축구 볼 때 64화였고요. 다음 주 65화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